이번에는 이제 8강 푸리에 급수 변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기출문제 유형을 갖다 좀 설명드리면, 주기함수에 대한 푸리의 변환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주기함수인데 푸리의 변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인과고 코사인 부분도 모두 다 주기함수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푸리의 변환을 갖다가 하려면 t-꼴 갖다가 이제 무한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주기함수를 푸리의 변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푸리의 변환쌍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 푸리의 변환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 다음에 푸리의 변환하는 것은 옳은 것은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이제 시프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푸리의 변환은 어떤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지. 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t-t0다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자, 푸리의 변화는 지수함수가 t는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j2의 2파이 ft0에다가 sf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가 그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푸리의 변환을 xf라고 했을 때 변환쌍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또 여기 또 여러분들 이제 힐버트 변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상을 갖다가 90도 천회시키는 그런 변환이다라는 거. 그래서 SSB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변환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T의 주파수와 진폭을 그대로 두고 위상만을 변화시키기 위한 변환 방식은 우리 뭐냐라는 것. 그래서 위상만 변화시키는 바로 힐버트 변환이다. 그래서 90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힐버트 변환에 속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산적 푸리의 변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제 복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푸리의 급수를 갖다가 취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복수 지수에 대해서 급수로 나타나게 되면 몇 개까지 나타날 수 있느냐, 이제 신호를 갖다 보고서 표현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에서 3차 고주파하고 5차 고주파의 진폭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n 이퀄 3을 갖다가 뜻하는 거고, 5차라는 것은 n 이퀄 5를 갖다가 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폭의 합은 어떻게 되겠느냐. 통신 시스템에서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통 통신 시스템에서 잡음은 바로 대부분 백색 잡음, 즉 열잡음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자, 열잡음에 대한 특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를 갖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데이터에 대해서 DFT를 갖다가 취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산적 푸리의 트랜스폼 변환이다라고 해서 DFT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산적인 변화를 갖다가 푸리의 변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지, 그때 최소의 주파수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와 같은 얘기를 갖다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대한 정리로서 옳은 것은, 그래서 파서발의 정리다. 그래서 결국은 주기함수일 경우는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비주기함수일 때는 에너지로서 파서발의 정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시간 영역에서의 전력과 전력은 주파수형에서의 전력의 합과 같다. 또는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는 주파수형에서의 에너지와 같다. 이런 얘기가 바로 파서발의 정리였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형이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형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푸리의 변환쌍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와 같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값은 여기가 값이 1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푸리의 변환이 되고, 크기는 f 이퀄 0으로 했을 때 a분의 1이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y축의 대칭이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위상은 바로 f가 0보다 클 때 바로 마이너스 값으로 같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파이를 갖다 이와 같이 수렴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 갖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f로 표현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특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지 것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푸리의 변환쌍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제 2파이 f 대신에 오메가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오메가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자, 오메가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자, 이 부분은 F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은 2파이 F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2파이 F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결국 오메가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값이 표현하는 이 각각의 값들이 각각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크기는 변함이 없죠. 근데 이 축에 대해서 스케일이 2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된 그런 특성을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중요한 부분, 절대값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다가 갖게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다음 식이 왜 나왔는지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특성을 갖다 알게 되면 f 이퀄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게 되고 a가 하나 없어지니까 a분의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로 표현했을 때 a분의 2가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두 다 이제 실수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은 모두 다 0이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이쪽도 세타 f 이퀄 0이다. 이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실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 자,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구형파를 갖다가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같이도 표현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었죠. A의 렉탱귤러 함수로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F 타워분의 T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타워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여기가 A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1로 잡았던 그런 부분. 이것도 우리가 싱크 함수로 잡게 되면 어떻게 표현드렸어요? A 타워의 싱크의 F 타워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1이기 때문에 이쪽은 타워만 남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이 잘못된 그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같이 해서 이런 형태로서 표현하게 돼요. 자, 이 그림 나중에 이제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값,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따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가 타워니까 A 타워니까 타워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타워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다. 이렇게요. 자, 이 그림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타워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앞에서는 타워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이쪽은 F니까 2파이 F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파이를 갖다가 곱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타워분의 2파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진폭은 변화가 없지만 이것이 압축시켰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로 표현했다는 것은 F에다가 2파이 F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수식으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 함수를 갖다가 이제 샘플링 함수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싱크 함수하고 샘플링 함수의 차이점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지 한번 하나만 해보죠. 자, 사인의 파이 F 타워죠. 파이 F 타워. 자, 파이 F 타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샘플링 함수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 F 타워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2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2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오메가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샘플링 함수의 2파이 오메가 타워에다가 나누기 2로서 이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 함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 식을 통해서 샘플링 함수로 바꿔가지고 어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